2025년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는 단순히 몇천 원 더 주는 변화가 아닙니다.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조건, 자동차 기준, 의료 주거 교육 지원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은 총 6분 정도 이 변화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혹시 나도 대상이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입니다. 작년까지는 4인 가구 기준 월 573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었죠. 2025년에는 이 금액이 61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들으면 별 차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산에 사는 4인 가구, 아버지는 택배 기사로 월 350만원을 벌고 어머니는 마트 계산원으로 200만원을 법니다. 합치면 550만원. 작년에는 기준 안에 들어 지원을 받았죠.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일거리가 조금 늘어 월 600만원을 벌게 된다면 작년 기준이라면 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610만원까지 가능하니 여전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례가 수만 가구에 해당합니다. 조금만 소득이 늘어도 지원에서 밀려나는 불안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죠. 그럼 이 변화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새로 들어올까? 정부는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거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자동차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차가 있으면 생활에 여유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시골에 사는 70대 노인 A씨를 생각해 봅시다. 병원 가려면 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경차라도 한 대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데 그 차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달라집니다. 2000cc 이하, 시가 500만원 미만이 자동차라면 거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들어보죠. 충남에 사는 68세 김씨는 15년 된 경차를 몰고 다닙니다. 중고차 시세가 350만원 정도죠. 그런데 이 차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이 차량은 저환산율로 계산돼 김씨는 다시 생계급여 대상에 들어옵니다. 그럼 생계형으로 쓰는 트럭도 가능할까? 네, 생업에 필수적인 차량도 완화 기준에 들어갑니다. 즉, 차 때문에 억울하게 제외되는 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박할머니는 혼자 삽니다. 자녀가 있긴 하지만 따로 살고 사실상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박할머니는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녀의 소득 기준은 1억 원, 1억 3천만 원, 재산은 9억 원,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즉, 자녀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부모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현실에선 가족 간 경제적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제도가 드디어 그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그럼 내 부모님도 새 기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 이 부분이 많은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다음은 근로사업소득 공제입니다. 작년까지는 75세 이상 어르신만 추가 공제가 됐습니다. 그보다 젊은 분들이 일을 하면 그 소득이 그대로 잡혀 지원 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68세 이씨 어르신이 편의점에서 월 40만 원을 법니다. 작년에는 이 금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돼 생계급여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일정 부분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공제됩니다. 즉, 일을 하면서도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매우 큰 변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하면 수급 끊긴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을 포기했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죠. 이번엔 의료급여입니다. 예전엔 정액제였습니다. 즉,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똑같이 2천 원을 냈던 구조였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정률제로 바뀝니다. 진료비의 일정 비율만 내는 겁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볼까요? 진료비가 1만 원일 경우 본인 부담 1천 원, 진료비가 10만 원일 경우 본인 부담 1만 원, 즉
병원비가 클수록 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된 겁니다. 게다가 건강생활 유지비도 2배로 올랐습니다.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됐죠. 혼자 사는 어르신 입장에선 이 돈으로 약을 사고 버스비를 보태고 작은 반찬거리를 살 수 있다.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주거급여도 바뀝니다. 임차 가구는 기준 임대료가 오르고 자가 가구는 수선비 지원이 29%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 한 원룸에 사는 수급자는 월세 40만원 중 일부를 지원받는데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이 더 커집니다. 또 시골의 노후주택에 사는 70대 부부는 지붕 보수, 보일러 교체 같은 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도 중요합니다. 초등학생은 연 48만 7천원, 중학생은 67만 9천원, 고등학생은 76만 8천원으로 올라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교재비, 학용품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내 아이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정책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습니다. 둘째, 자동차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억울한 탈락자가 줄어듭니다. 셋째, 6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이 대폭 강화돼 생활 전반이 안정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변화입니다. 혹시 이 변화가 당신과 가족에게도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